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정원입니다. 네. 72강 두 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개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DLL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네,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먼저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래스 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보였던 것처럼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C샵이라고 돼 있고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뭐 WPF용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C샵이니까 뭐 C샵 클래스 라이브러리 쳐도 될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C샵 관련된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먼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를 쓸 거냐 아니면은 단넷용을 쓸 거냐라는 건데 두 개가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존재하는 거고요. 같은 거지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할 거냐면 단넷용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 겁니다. 이거를 지지난 강의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온 사유가 뭐냐면 단넷 프레임워크용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단넷용 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올렸을 경우에는 호환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왜 호환이 안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 강의 3개를 거의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단넷용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 겁니다. 네, 만들 거고요. 파일 이름은 뭘로 하지?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놓은 파일에다가 라이브러리까지만 붙여가지고 만들게요. 라이브러리 파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위치는 레퍼지토리 위치. 네, 여기다가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넷용 프레임워크는 뭘 쓸 거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단넷 정책이 뭐냐면은 짝수 번째 넘버링은 장기를 지원을 하고요. 결국엔 안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는 좀 짧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8번째가 나올 건데 8번째는 장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이 지원이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짝수 번째를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정성도 좀 더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정기 버전이 보통 짝수 번호고 홀수 번호는 실험적인 번호들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정책이 그렇게 나와 있대요. 지금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딱 하면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라이브러리 파일 하나 있고 클래스 파일 하나 있습니다. 클래스 파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 파일 하나만 딱 있고요. 클래스 명은 C 유닛 컨버트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단위 변환용 펑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C 유닛 컨버트라는 이름을 지을 거고요. 그냥 복사해서 넣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길이 변환하는데 필요한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태틱으로 만들었고요. 스태틱으로 메모리에 올려서 바로 호출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많이 선언해 봤으니까 그 클래스만 빼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버트 길이 변환 랭스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은 더블 형태로 리턴을 하게 해놨습니다. 단위 변환을 했을 때 더블 형태로 리턴을 하려고 더블 형태로 리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단위 변환에 대한 타입들을 갖고 있을 거라 이 타입들은 인엄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바꾸고 킬로미터에서 미터에서 마일로 바꾸고 킬로미터에서 미터로 바꾸고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바꾸고 마일에서 미터 그 다음에 마일에서 킬로미터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제 좀 중간에 하나씩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번, 10번, 21번 이런 식으로 끼워 넣을 수 있게 넘버링을 좀 붙여놨습니다. 확장성을 좀 생각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런 타입이 요청이 됐을 때 해당하는 스위치문을 찾아서 이런 수식에 따라서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예요. 요 구간이 끝입니다. 요 구간이 끝이고 그 다음 구간은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길이 변환을 했으니까 이제 무게 변환하는 구간 또 추가를 했고요. 무게 변환도 똑같아요. 같은 형태로 weight이라는 펑션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해당하는 인원값들 추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수식들 변환하는 데 필요한 수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뭐였냐면 온도 변환 용 수식이고요. 온도 변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섭씨랑 화씨를 변환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계산식을 넣어놨습니다. 네, 계산식 넣어서 섭씨나 화씨를 변환하는 펑션을 다 만들었어요. 다 동일하게 스태틱의 더블 형태를 반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좀 더 있어가지고 뭘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올릴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그냥 빌드 하시면 돼요. 빌드. 네, 솔루션을 빌드를 하시면 빌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빌드한 구간에 이렇게 DL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얘를 사용을 하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DLL 파일은 이미 생성을 끝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끝냈고 이렇게 네, 빌드를 다 했고 이걸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거 하면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 파일을 불러다 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종료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항상 예전에 했던 것처럼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UI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결국에는 껍데기만 들고 있는 화면들 이거는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화면을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에 뜨고 있는데 잠시만요.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디자인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좀 오래 걸리네요. 이럴 거면은 뭐 빨리 넘겼어도 좋을 뻔했는데 네.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DLL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뭔가 해놓은 것도 없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당연히 DLL을 불러와야 되겠죠. DLL을 불러와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DLL 불러올 때는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 참조 추가 하셔가지고 참조 추가해 주시면 돼요. 참조를 바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해서 바로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만든 거 말고요. 같이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먼저 쓰겠습니다. 이 파일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만든 파일과 거의 동일한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와도 되고요. 복사해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파일이 생성되니까 디버그 빌드 할 때 이렇게 불러다 주시면은 이 경로를 따고 있어요. 이 경로를 따고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를 바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에 보면은 어셈블리라고 생겨가지고 얘만 따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얘네들 종속성을 다 물고 있는 건데 예전에 단넷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참조 거는 구간이 따로 있어서 참조에 대한 내용들이 쫙 다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외부 참조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라는 폴더가 생기더라고요. 단넷을 썼을 경우에. 그래서 참조했을 때는 여기에 생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벤트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처음에 윈도우 폼이 로딩되는 시점에 그 라디오 박스에 대한 체크 버튼을 하나 넣어주려고 해요. 결국에는 뭐 얘네들 실행이 먼저 돼 있으면 되겠죠. 이벤트도 같이 태워주려고 일부러 여기다가 그냥 처음에 안 넣어놓고요. 여기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랑 이런 것들은 어디 갔냐? 얘를 보시면 돼요. 얘를. 그래서 RDO 랭스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보고 한번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열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조금 버벅대는데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해가지고 체크드 상태를 true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당연히 true가 되겠죠. 그냥 true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true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얘네들 체인지 이벤트들을 하나씩 다 넣어줄 거예요. 체인지 이벤트들. 바뀌었을 때 뭔가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뭐 하나로 묶는 작업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변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잡아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넣어놨어요. 별도로 다 하나씩 만들었고 길이 변환을 할 때 뭔 작업을 하려고 해놨냐면 요렇게 작업을 했는데 C박스 타입이라는 아이템에다가 클리어를 시켰고요. 얘를 한번 초기화를 시켰고요. 얘를 초기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로 불러다 넣었어요. 세로. 아이템들을 이 이넘에 대한 내용들로 새로 채웠습니다. 저희 쪽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넘들로 새로 채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을 셀렉을 시켰어요. 로그는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결국에는 선택을 했을 때 첫 번째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콤보 박스에 데이터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 펑션 요 포이치문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기 편한 포이치문 이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오는 포이치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랭스를 눌렀을 때는 여기에다가 랭스 관련된 이넘 값들을 쭉 채워주는 거고 당연히 웨이트를 눌리면은 웨이트에 대한 이넘 값들을 쭉 챙겨주고 그 다음에 템퍼리처를 눌렀을 경우에는 온도에 대한 뭐 이런 값들을 채워주기 위한 용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로 새 놈을 만들었어요. 새 놈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 얘도 없으니까 일단 비워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온도 변환하는 거 다 동일한 형태고요. 동일한 형태고 가지고는 이놈들이 틀려요. 이놈들이 틀린데 사용하는 거는 유니컨버터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아까 말한 가져온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참조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넘 값들을 불러다 쓴 겁니다. 지금 이넘 값들을 불러다 쓴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채운 거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얘를 눌렀을 때 얘네들 작업도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변환했을 때 변환만 하면 되겠죠. 예. 얘만 하면 끝나요. 로직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이벤트 들어가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버튼 바꿨을 때 여기다 한번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는 뭔가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변환하는 시점에 여기에 있는 값들과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변환을 한 다음에 결과치만 뽑아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변환에 대한 이벤트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더블 클릭해서 변환에 돼 있는 내용들을 한번 채우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뭘 해놨냐면 변환이 조금 길게 돼 있는데, 자, 이 작업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변환에 대한 작업들을 한 구간인데, 받아오는 값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더블 형태로 받아야 되겠죠. 더블 형태로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값을 받아올 거기 때문에 파서 이벤트를 하나 넣었어요. 변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알람을 띄우기 위해서 트라이 파서를 걸었고요. 여기는 얘가 더블 형태로 변환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놨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놨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에 따라서 이 유닛에 대한 그 메서드 타입을 가지고 오는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메서드 타입. 어느 메서드 타입이냐? 결국에는 인엄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인엄이냐를 가지고 왔고요. 그 인엄 안에서 해당하는 펑션들을 호출하게 돼 있죠. 결국에는 이 메서드 타입을 들고 온 거는 텍스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체크의 텍스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인엄 타입을 불러왔고요. 중요한 구간은 요 구간이겠죠.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파일 안에 있는 이 펑션들을 호출을 해서 결국에는 리턴만 받아오는 겁니다. 메인 로직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좀 전에 만들었던 그 로직 안에 다 있겠죠. 잠깐만, 이걸 닫아버려가지고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시 열어서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반대로 텍스트 형태로 인엄을 갖고 오는 내용들이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얘는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밑에 보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랭스로 리턴을 해주고요. 리턴 값은 유닛 컨버트에 있는 랭스 값으로 그대로 리턴을 해줬고요. 펑션은 그대로 썼습니다. 텍스트 형태를 던져가지고 찾아서 리턴해주는 로직을 만들었어요. 안 될 경우에는 리턴을 안 해놨고요. 얘도 결국에는 트라이 파서를 만들었어요. 인엄 쪽 트라이 파서를 만들어서 리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됐을 경우에는 알람을 띄우기 위한 용도입니다. 네. 타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펑션을 그냥 별도로 만들었어요. 어차피 묶어봐야 용량이 또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난 좀 전에 만들었던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가하려고 했던 건데 안 넣어놨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엄 값들은 얘네들을 불러오고 있는 거고요. 전부 다 얘네들을 불러오고 있고, 이 클래스로 호출을 했다. 이 펑션으로 호출을 했죠. 클래스 안에 있는 펑션을 호출했어요. 라이브러리 DLL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펑션을 호출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결국에는 외부 참조를 걸었기 때문에 얘를 호출해서 그러면은 해당하는 인엄 값을 던졌을 때 얘를 이런 이름을 받았을 때는 안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리턴을 시켜주겠다. 그럼 결국엔 받아오는 거는 계산 결과값을 리턴 받아오겠죠. 리턴 받아와서 뿌려줄 겁니다. 텍스트 박스에 뿌려줄 건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제한을 줬어요.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렇게 만들면 끝나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싹 다 드릴 건데, 그래서 웨이트 같은 경우도 주고 템프 같은 경우도 주고, 그러면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쪽을 확장을 하겠죠. 라이브러리 파일을 확장을 하면 나머지들은 거의 그냥 가지고 오겠죠. 지금 로직 생긴 걸로 봐서는. 네, 그래서 확장성이 좀 뛰어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항목들만 쭉 추가를 해주면 별도로 더 추가할 필요 없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에러가 나는데 로그 쪽 에러예요. 로그 쪽은 옛날 강의에 올려놨던 소스 있잖아요. 그거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참 된 것 같아요. 그거 기존 강의 44강의 트리뷰에 있는 거를 썼나 봅니다. 예. 한참 돼서 진짜 한 30강 정도가 전이네요. 그래서 얘를 재활용하고 있다. 그대로 갖다 썼어요. 저도 이제 거의 안 보고 얘는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그냥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놔도 좋겠죠. 어차피 받아와서 쓰는 건데, 근데 이거는 라이브러리 처리하기에는 UI에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도 좀 있어서 일단은 계속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주석 친 것들만 다 빼면 될 것 같아요. 주석돼 있는 것들은 다 로그성들이었어요. 로그성들.
에러 로그들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결과 로그들 뭐 이런 것들 뿌려주려고 만들어 놓은 로그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로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면 이렇게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작업을 한 것 자체는 거의 없어요. 라이브러리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뭐 여기다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도 되겠는데 동일하겠죠. 결국엔 클래스 파일을 외부에서 불러와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한 게 다예요. 사용을 한 게 다고, 안에 있는 로직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변환했을 때 뭔가 아까 로그 찍어줬던 거 왜 두 개 찍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변환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결과 리턴 받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거 찍었을 때는 다른 형태로 뭐 당연히 변환이 되겠죠. 변환을 하면 되고, 그래서 킬로그램 투 파운드,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기존의 킬로그램, 그 다음에 변환되는 거는 파운드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강의 자체가 어렵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어떤 점들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좀 전에 보셨다시피 내부 클래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펑션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국에는 아까 변환하는 로직들, 저는 지금 만들고 왔으니까 얘가 어떻게 도는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게 어떻게 도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뭐 DLL 파일을 다시 까본다거나 열어본다거나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당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메모리에 올려놓고 얘네들이 필요할 때만 호출해서 쓰고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메인 소스가 작아진다 라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에 있는 지금 참조하는 파일이 안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도 돼요. 얘는 실제로 뭐 한 10만 줄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펑션 몇 개만 불러다 쓰니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하는지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있는 것만 쓰면 된다. 얘가 당연히 가벼워지겠죠. 얘가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 강의 3개를 이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저희가 단넷 프레임워크랑 단넷을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환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강의들을 만들었다. 단넷용은 단넷용으로, 프레임워크용은 프레임워크용으로. 프레임워크용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크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넷으로.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때는 단넷을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제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정적 링크 라이브러리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단넷 C샵을 쓴다 그러면은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를 쓰겠으나 정적 링크 라이브러리라는 것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샵을 쓴다 그러면 DLL을 쓸 겁니다. DLL을 쓸 거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얘를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으로 짜서 동작을 시켜봤어요. 네. 강의를 한 3개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아시는 분이 좀 더 재밌는 주제를 하나 알려주셔가지고 걔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